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죠. 증시가 CPI 쇼크로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다가 오히려 플러스 2%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5% 이상 올랐는데 대체 어떤 일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JP 모건 말처럼 CPI가 8.3%를 넘으면 지수가 5% 급락한다. 그리고 8.2%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었어요. 실제로 CPI를 까봤더니 8.2%가 나왔고 근원이 6.6%가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사상 최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죠. 금리 예상표는 한 칸 더 올라갑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연말 금리를 4.75%까지 봤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CPI 다른 부분들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렌트비 상승 때문에 CPI가 올랐습니다. 렌트비 같은 경우는 계약 특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 오르면 반년 후부터는 내려가요. 그래서 렌트비 문제가 나온 게 한 3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렌트비가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CPI는 우선 높게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쇼크를 먹었죠. 9시 반에 CPI 발표 직전에 1% 정도 상승하던 나스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를 기록합니다. 금리 인상이 더 강해지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9월 달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나 보다. 상승 재료도 없으니까 지수가 진짜 마늘 깨나 보다 했는데 1시간 뒤에 나스닥 지수가 슬금슬금 상승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이제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TSMC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거예요. 모두가 반도체 업황이 금리 인상, 경기 침체로 나빠질 거라 봤는데 TSMC가 예상외로 매출과 이익을 발표합니다.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훌쩍 넘는 실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TSMC 같은 경우는 장중에 9%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고요. 반도체 3배 ETF가 있어요. 이거는 이날 마이너스 13%까지 내려갔다가 2시간 뒤에 12%까지 올라갔으니까 2시간 만에 25%가 올라가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그저께 나온 뉴스가 또 힘을 보탰습니다.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가 예상보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건이 더 잘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반도체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좋아야지 잘 팔리는 건데 얘네들이 실적이 더 잘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소비는 살아있고 고용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서 기업들도 매출이 감소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보니까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 다시 앞단으로 가보면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소비가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연결고리가 다르게 된 겁니다. 소비만 안 줄이면 기업들은 금리를 올리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요. 미국의 회전 소비자 신용이 연간 11.6%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미지급 부채가 1조 13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떤 얘기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소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죽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코로나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도 줬어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소비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서 실업수당도 줄어들고 지원금도 줄어들고 일을 하는데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카드 사용을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소비 습관이 그대로 남아버린 상태라서 소비가 줄질 않는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소비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경기 침체 초입기와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일이 만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제 몇 달 정도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느끼겠죠. 신용카드를 막을 돈이 없구나.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내가 일자리를 잘리는구나. 좀 더 현실화됐을 때 그제서야 충격을 먹고 소비 습관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입기라서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한다라는 거를 반도체 실적을 보면서 알게 됐다. 다만 반도체 분위기가 다른 업종으로 훈풍을 낳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물건들도 잘 팔릴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10월 말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연준이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 자신감을 가지겠죠. 그치, 고용이 살아있지, 소비가 살아있지,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 더 세게 해도 더 길게 해도 미국은 위대하니까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뜻이 반대로 물가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준은 물가를 잡는 게 목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더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페드워치를 보면은 오늘자로 시작해서 11월 달에 1% 금리 인상 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칸 더 올라갔다. 그리고 11월 2일 날 FOMC 때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건데 이때 더 강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반도체 훈풍으로 미국 증시가 오른 것처럼 한국 증시도 좋은 소식이 전달될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